6학년 때 원기둥, 원뿔, 부 배웠어요. 맞죠? 생각나? 그러면 걔는 원기둥의 경우는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서 만든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원뿔의 경우는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돌려서 만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의 경우는 반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해서 돌린 거지. 맞아요? 돌려서 만든 그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해요. 뭐라고? 회전체.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얘 돌리면 원기둥 됐었잖아. 그치? 기억나? 네.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돌려서 만든 거 이걸 회전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전이 되는 이 기준이 되는 선 있지? 네.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해요. 뭐라고? 회전축. 이걸 이 선분을 이 직선을 기준으로 돌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대칭이 되는 기준. 그건 뭐라고 했을까요? 대칭이 되는 그 선. 5학년 때 했어요. 뭐예요? 대칭축. 뭐라고? 대칭축. 선대칭도형 기억나? 나야 돼. 알아야 돼. 우리 5학년 때 했던 거잖아. 이미 배웠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회전이 되는 그 선, 회전을 할 걸로 기준을 잡은 그 선을 회전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뿔에서 다 했어요? 다 봤어? 원뿔에서 구성 요소를 잠깐 기억을 해볼 거야. 이거 뭐였었지? 무슨 꼭지점? 안 들려요? 뭐라고? 원뿔의 꼭지점. 유일하게 꼭지점이 있었지? 그러면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둘레의 한 점을 이었어. 그러면 요 선을 우린 뭐라고 했을까? 이 빨간색 선. 이거 배웠어. 그렇지. 얘를 모선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다를 꺼주세요. 6학년 거랑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달까? 물론 여기서 건널비 붓기가 나와서 그렇지 달라질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선의 역할은 뭘까요? 회전체를 만들어요. 그쵸? 맞아요? 모선이 모여서 면이 하나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도 모선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모선. 이것도 모선. 그러면 복습 한 번 더. 이번에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거리, 이건 뭐라고 했을까요? 얘는? 뭐라고? 높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회전체의 종류 볼 건데, 이렇게 돌려서 만든 걸 회전체라고 했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회전체의 종류는 또 뭐가 있었을까? 우선 뭐가 있었어? 방금 말했잖아. 원기둥, 원뿔. 마지막 6학년 때 한 거 뭐예요? 원기둥, 원뿔. 다시 원기둥, 원뿔. 다시 6학년 때 했던 거 찾는 거야. 지금 왜 자꾸 원뿔대가 나와? 6학년 때 원뿔대 가르친 적 없어. 다시 6학년 때 배웠던 회전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야? 원기둥. 다시 원기둥. 원뿔. 구. 맞아? 너네가 제일 쉽다고 했던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회전체의 종류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오랜만이래. 여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애가 하나 껴있어요. 이상한 애가. 그치? 맞아? 그럼 어쨌든
돌려서 만든 거 회전체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뭐 회전축도 아까 알아봤고 모선의 역할도 아까 봤었고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면 얘를 직각삼각형 말고 이런 사다리꼴을 돌려도 회전체가 나오긴 해. 그치? 네. 돌려서 만든 걸 다 회전체라고 하니까. 맞아? 이런 거 돌려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회전체라고 해. 근데 얘를 이름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런 화산 모양이 되죠. 그쵸? 네. 맞아요? 이런 화산 모양이 되는데 얘를 원뿔대라고 합니다. 우리 각볼에서 이런 사각볼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게 있었지, 그치? 맞아?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겼던 이 아래쪽 부분을 뭐라고 했었을까? 안 배웠어요? 다면체 안 배웠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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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뿔대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원뿔대도 같은 이름이에요. 얘는 뭘 잘랐을까? 각뿔대는 각뿔을 잘랐지? 그럼 원뿔대는 뭘 잘랐을까? 원뿔을 잘랐어요. 여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이 밑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잘라요, 얘를. 그러면 평행한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 윗부분은 원뿔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뭐라고 불렀을까? 같은 이름이야. 각뿔을 잘라서 밑둥을 각뿔대라고 불렀지? 잘 안 듣는다. 각뿔에 이거 잘라서 각뿔의 밑면을 평행하게 잘라서 만든 이 아랫부분을 뭐라고 했었어? 뭐라고 했었어? 각뿔대라고 했었어. 제가 좀 가만히 좀 있어봐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 밑둥은 뭘 잘랐어? 자, 다시 했잖아. 대답을 계속 안 하네. 어려워요? 다시. 다면체 기억나요? 지지난주인가 했어요. 2주 전에 한 거긴 한데 기억하시죠? 해야 돼. 그래. 뭐 못할 수도 있지. 어제 배운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럴 수 있지. 다면체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정리를 해주긴 했는데 대답을 못해서 다시 해볼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시 이거 뭐야? 안 들려요. 뭐라고? 각분이요? 이거 몰라요? 다시 대답해보자. 시작. 한 명 대답 안 해. 각불. 몇 각불? 자, 한 명 대답 안 해. 하기 싫죠? 그럼 수업 안 해요? 안 해도 돼? 대답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 그냥 손 들어. 하기 싫다. 그럼 안 시킬게. 집착도 안 할게. 관심도 안 가질게. 그럼 됐잖아, 그치? 알아듣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죠. 얘들아, 나는요 대답을 좀 요구를 하는 스타일이야. 왜 대답을 요구를 할까? 집중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야. 너희가 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은 참여를 안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기 싫어요? 그냥 알아서 공부해갖고 올래요? 그럼 나도 수업 안 하고 좋지. 얘들아, 적당히 좀 티키타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나 혼자 그냥 수업해? 인간 강사처럼 그냥 혼자 너네 알아듣든 말든 나 혼자 이거에 수업 해볼까요? 우리 비대면 했던 것처럼? 재미없을걸요?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반응으로 나는 너희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끌어줄 거 아니야. 안 그래? 나는 선생님이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학생은 수업을 못 하거든요. 뭐 반을 옮겨주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원하시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옮겨줄게요. 관심을 안 가지는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 대세학원에서 관심 안 가지는 선생님 없어. 대답해 주실 거죠? 네? 다시 다면체로 다시 가보자. 다면체 기억나? 네.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었었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그렸다가 지운 이 그림 있죠? 네. 이거 다면체야.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아? 네. 다면체 중에서 뭐야? 각풀이야, 그치? 그러면 다면체 중에는 얘가 이렇게 밑둥이 잘린 부분도 있잖아. 이 위에가 잘린 부분. 네. 맞아? 각기둥도 있었고 각골도 있었는데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이런 애가 뭐예요? 네. 이런 애는 각골대야. 근데 얘는 원래 각골이었던 애를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긴 이 남은 도형을 각골대라고 했었지. 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회전체를 잘라요. 회전체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얘 뭐야? 원뿔이야, 그치? 그러면 얘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 평행한 방향으로 잘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산 모양으로 생기게 되지, 그치?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모양을 우리는 원뿔대라고 합니다. 얘를 각뿔대라고 했던 것처럼. 이해돼?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원뿔대라고 하는데 우리 원뿔대 구성을 좀 보자. 그럼 위하고 아래의 평행한 면 우리 뭐라고 불러? 밑면이라고 불렀어. 6학년 때 배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밑면 사이에 수직인 거리가 있을 거야. 맞아? 이것도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똑같아. 높이. 그렇지. 높이. 그 다음에 옆면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선 있죠, 그쵸? 네. 요 선을 또 뭐라고 할까요? 오선이라고 해요. 뭐 별반 달라질 거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전체의 종류 대표적인 것들로만 정리를 해봤어. 첫 번째는 원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뿔, 우리 6학년 때 했던 거. 세 번째는 대답 또 없다. 세 번째는 6학년 때 했던 거 생각해. 구 배웠어, 맞아? 손 더러워. 그다음에 학교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으면 학원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했을 텐데 두 학생들 마스크 어디 있을까요? 쓰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배운 거 원뿔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름이 있는 애들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가 회전체의 종류, 이름이 있는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원기둥은 뭘 회전해서 만들었을까? 회전체 만드는 거 있잖아. 직사각형의 한 변, 그치? 그 다음에 원뿔은 뭘로 만들었을까? 직삼각형이라는 말이 있어? 뭘로 만들었어? 직각삼각형의 한 변으로 만들었어. 구는 뭘로 만들었어? 이거 안 써도 돼. 구는 뭘로 만들었어? 반원으로 만들었어,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원뿔대는 직각삼각형을 활용을 해요. 근데 이 위에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윗부분을 잘랐어.
이 밑면하고 평행하도록, 그치? 그러면 얘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되네요, 그쵸? 네. 이건 뭐예요? 사다리. 뭐예요? 사다리. 사다리 뭐예요? 사다리. 사다리꼴이야, 그치? 사다리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리면 원뿔대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가 아니군요. 105쪽. 여기 중에서 회전체 찾으래. 찾으래. 얘는 어때? 사다리. 맞아요. 니은은요? 아니고. 지금? 맞아. 리을? 아니고. 미음? 맞아요. 그러면 회전체 고르시오라고 하면 뭐뭐 써야 돼? 기억, 지금, 미. 그렇지. 기억, 디귿, 미음. 자, 그러면 회전체 성질로 넘어가 봅시다. 회전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건데, 얘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면 회전체가 크게 원기둥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원뿔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구도 있었고요. 또 뭐? 와, 지금 두 명만 해봤던다니까. 원뿔 대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맞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회전축을 회전축을 그려놔 볼게요. 여기는 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게 회전축일 거고, 여기는 원의 중심들을 지나가는 게 회전축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회전체의 성질은 얘를 어떤 방향으로 잘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잘랐을 때 얘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거야. 그러면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거니까 이렇게 잘랐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각자 다 어떤 모양이 될까? 이 자른 단면. 단면이야. 아니, 얘를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를 쳤을 때 말이야. 그러면 단면이 어떤 모양일까? 원이겠지. 맞아요? 얘는 원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뿔도 이렇게 잘랐어. 회전축의 수직으로. 그럼 어떤 모양이 완성이 될까? 이 단면도 뭐겠어? 한 명 대답 안 한다. 칠판도 안 보고. 얘 뭐야? 얘도 원이 돼요. 맞아? 그 다음에 구도. 이렇게 자르든 회전축의 수직으로 다 이렇게 잘라주면 뭐가 돼? 얘도 원이 됩니다. 근데 다만 1, 2, 3번이 지금 사이즈가 다른 원이 되겠죠? 받는 면적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원뿔 때도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어. 그럼 얘도 뭐 단면이 뭐야? 원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어디에서 본 것과 비슷해? 얘를 다 위에서 본 모양과 비슷해요. 맞아요? 칠판 보셔야 되는데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혹시 여기서 중식도라는 칼을 알아요? 안다 손 들어. 모른다 손 들어. 칼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아직 모를 수도 있어. 보통 칼은 이렇게 생겼어, 그치? 나이프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요리할 때 이거 쓰시죠? 맞아? 우리 할머니도 요리할 때 이거 많이 쓰셨어요. 근데 중식도라는 거는요, 칼은 칼인데 이렇게 네모난 칼이지. 이현복 셰프님이 쓰시는 그런 칼. 맞아?
요런 칼을 중식도라고 해요.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고요. 사시미 칼은 또 사시미 칼대로 생겼어요. 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요 보통 커다란 재료를 손질할 때 많이 쓰거든요. 돼지고기 뭐 엄청 큰 거나 그 다음에 뭔가 많이 썰어야 될 때, 많이 썰어야 될 때 보통 사용하는 칼인데 얘를 쓰게 되면 그냥 한 번에 쑥 자르니까 좀 넓은 단면이 잘리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런 칼로 얘네들을 다 잘라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르냐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중식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잘라요.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이 완성이 될까요? 그렇지. 직사각형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요 직사각형이기는 해, 그치? 근데 여기가 이렇게 회전축일 거 아니야? 아이고. 가운데가 회전축일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 길이랑 여기 길이가 어떨까요? 같아요, 그쵸? 맞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어떤 걸까? 같아요. 그거가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모양도 같고 사이즈도 같은 거 뭐라 그래? 그렇지. 합동이라고 해. 그러면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합동이지 지금. 그걸 우리는 선대칭도형이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선대칭도형.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 대칭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선대칭도형이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얘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선대칭도형이 된다라는 말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중식도를 가지고 원뿔을 잘라볼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리게 되겠다, 그치? 맞아요? 그러면 잘리는데 그 단면은 어떤 도형이 될까요? 삼각형 맞아.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정확하게 어떤 삼각형? 종류가 많아. 이등변 삼각형. 왜 이등변 삼각형일까요? 대답이 또 안 나와요. 노선의 길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를 회전시켜서 만든 거니까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맞아.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축의 좌우가 어떨까요? 대칭이에요. 선대칭도형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중식도를 가지고 토마토같이 생긴 굴을 잘라요. 굴을 이렇게 잘라. 그러면 얘도 단면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모양이 생길까? 원이야. 얘는 어딜 봐도 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중식도로 이번에는 원뿔대를 잘라요. 푸딩 자르는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걸 잘라주면 어떤 도형이 완성돼? 그렇지. 사다리꼴이 완성이 돼. 맞아? 근데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노선의 길이가 어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배울 거예요. 뭐라고? 등변 사다리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등변 사다리꼴. 여기도 두 변의 길이가 같았으니까 등변이라는 말이 붙었어. 등변은 같다는 뜻이에요. 변이 같다고. 그러면 얘는 어쨌든 아직 그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용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를 해줄게요.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다리꼴. 그러면 회전체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거야 지금은. 회전체를 포함이래.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 회전축은 이렇게 세로로 서 있으니까 얘를 포함하려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본 것과 똑같을까? 이 입체 도형은
정면으로 바라본 거랑 똑같아요. 그쵸? 밑면 하나도 안 보이게 진짜 정면으로. 그걸 우리는 앞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회전체는 옆면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돌리면 앞면이야. 여기서지? 딱히 구분이 없어요. 밑면하고 옆면하고 모양이 좀 다르면 괜찮을 텐데 얘는 어쩔 거야, 그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정리한 건 회전체의 성질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 모두 합동이겠죠? 왼쪽 오른쪽이 맞아요? 그리고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다. 좌우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OX 퀴즈로 한번 가봅시다. 개념 확인.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것은 X표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1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관계는 항상 원이다. 항상 원인가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 항상 원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때 경계가 원이다라고 했으면 맞았겠지. 수직인 거면. 자, 그 다음에 2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맞아요. 포함할 때는 좌우가 똑같이 잘라지는 거니까. 그쵸? 필기는 하고 있는 거고 칠판은 보고 있는 거고 대답은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앞줄의 친구들은 걱정이 많이 안 되는데 뒷줄이 걱정이 돼요. 집에 가면 오늘 뭐 배웠지? 그러고 표정이 다 그렇거든요. 이러고 있어. 3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인 원이다 라고 해요. 합동이야? 원기둥은 합동이야. 그치? 폭이 똑같으니까. 근데 원뿔의 경우는 1번하고 2번으로 잘랐을 때 원이 생김새는 비슷해 보여. 그치? 근데 사이즈가 어때? 달라요. 받는 면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거 합동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얘는 나중에 닮음으로 나오게 돼요. 2학년 때 만나요. 이렇게 해서 낚이면 안 되는 거 찾았어요. 모두 합동이다라는 거는 의심을 해봐야 돼. 알겠어?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본 면이라 했어? 어디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원기둥을 앞에서 본 거 직사각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구는 어디서 봐든 다 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원뿔이랑 직각삼각형이 연결이 되어 있어. 맞아요? 원뿔이랑 직각삼각형? 말을 해. 자, 이거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굳이 맞으려면 뭘로 말이 바뀌었어야 돼?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으로 말이 바뀌었어야 돼. 그치, 유찬아? 네, 대답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반구. 반구는 구의 반을 뜻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앞에서 본 거야.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일까? 반원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원뿔대랑 사다리 꼴이 이어져 있는데 맞아요? 그럼 아닌가? 3번. 맞고 틀린 거 표시해 주시고 저거 반구 그림 그려주세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회전체의 전개도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빠져 있어? 누가 빠져 있어, 얘들아? 구가 빠져 있어요. 그쵸? 왜 빠져 있을까?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어서 빠졌을까? 아니면 없으니까 빠졌을까? 없으니까. 왜 없어? 왜 없을까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유가 뭘까를 찾아야 돼. 무턱대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부가 아니죠. 암기죠, 그거는. 외우는 거야. 그러면 우선 원기둥하고 원뿔은 많이 봤던 거니까 어쨌든 이해는 될 것 같기는 해요. 원기둥은 우리 6학년 때도 본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걔는 전개도를 그려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구는요, 전개도가 없어요. 왜 없을까? 구를 전개도로 그리려면 그 귤 있죠, 귤. 귤이나 아니면 껍질 있는 그 과일 있지, 동그란 과일. 사과, 이런 애들. 걔네들을 껍질을 다 벗겨. 껍질을 다 벗겨. 얇게 벗겨서 그거를 다 잘라. 다 줘. 그러고 나서 얘를 원 4개에다가 채워야 돼요. 근데 어떤 원이냐면 그 귤이나 과일 자체가 동그랗잖아, 그치? 맞아? 여기서 구의 반지름을 지나게끔 잘라. 그러면 그리고 원을 4개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 껍질을 다 까. 다 까. 귤의 껍질을 다 깐 다음에 여기다 꽉꽉 채워 넣는 거야. 그러면 넓이는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과연 전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전개도 자체는 이걸 도형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해. 평면에다가 쫙 펼쳐놓은 그림을 완전히 펴져야 돼. 근데 구의 경우는 그게 완전히 펴질까요? 안 펴져요. 그래서 구의 전개도를 그릴 때 물론 전개도를 그릴 수 없지만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구에다가 실을 감아. 촘촘하게 털실처럼. 그래서 나중에 얘를 펼쳐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과일을 깎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2배로 커져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언제 하겠어? 이거 언제 그릴 거야? 근데 또 심지어 전개도의 조건은 뭐야? 닿는 부분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면적도 똑같아야 돼, 그치? 맞아요? 면적도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찢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구는 전개도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그릴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신에 면적은 존재하기 때문에 넓이는 구할 수 있지. 그건 나중에 건널비 부피할 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제일 쉽게 그릴 수 있는 거 원기둥. 얘는 이 부분을 다 잘라 놓으면 어딜 봐? 이 부분을 다 잘라서 펼쳐 놓으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모선의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떨까?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길이를 높이라고 불렀었지? 맞아? 근데 이 높이랑 모선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똑같잖아, 그치? 근데 전개도에서 만나는 부분의 길이 어때야 된다 했어? 같아야 된다 했어. 그러면 이 길이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랑 여기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원기둥은 위에가 합동인 원이거든요, 그쵸? 합동이고 평행한 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원뿔의 경우는 얘를 펼쳐서 보면 그 꽃갈모자 있죠? 생일 꽃갈모자. 그거를 종이를 잘라서 펼쳐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 길이랑 여기 길이랑 재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요 빨간색 부분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모선이랑 똑같아지겠네,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가 이렇게 맞붙어 있게 돼요. 그쵸? 그림을 그려보면. 네. 그러면 얘도 만나는 부분의 길이가 같게끔 해주면 돼. 요 길이는 원주 생각해보면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원뿔대의 경우는 원뿔을 잘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원뿔의 전개도의 모양과 똑같아요. 근데 얘는 잘린 거야, 그치? 면이 없어졌어. 대신에 이게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우선 큰 밑면이 있고 여기에 작은 단면이 하나 생기잖아, 그치? 맞아? 그 작은 단면도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끼리 같을 거고 흰색 부분끼리 어떨 거야? 어떨 거야?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떨까? 같게 되겠지? 여기도 같을 거고요, 그쵸? 이 길이가 나중에 모선의 길이가 된다는 걸 보면 돼요. 직접 잘라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으로 넘어가서 다음 그림과 같은 회전체의 전개도에서 A, B의 값을 각각 구해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 A 뭘까? 뭘까? A가 뜻하는 게 뭘 것 같아? 유찬아? 9cm. 뭐일 것 같냐고? 몇 센티가 아니고 높이. 높이. 그렇지. 그럼 여기서 기둥의 높이 9cm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9.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여러분 B가 뭐야? B는 밑면의 반지름을 뜻해, 그치? 그래서 B는 4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A는 뭘 뜻할까요? 모선의 길이를 뜻해. 그렇지. 그러면 A 얼마? 5cm. 그 다음에 B는 밑면의 반지름 뜻하겠네, 그치? B는 3cm.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필수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은 원뿔대와 그 전개도를 그려놓은 거네. 그럼 A, B, C의 값을 각각 찾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A는 쉽다. 이거 작은 밑면의 반지름이지, 그치? 그러면 A는 6cm, 그치? 그 다음에 B도 쉽다. B는 뭘 뜻할까? 높이가 어딨어? B는 뭘 뜻할까? 모선을 뜻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선 11cm, 그치? 그 다음에 C는요, 요 길이는 밑면의, 큰 밑면의 원주와 똑같아, 그치? 큰 밑면의 둘레. 그러면 밑면의 둘레 생각해주면 돼. 큰 밑면의 둘레. 맞아? 그럼 큰 밑면이 여기 있네요, 그죠? 이 원의 둘레 생각해주면 돼. 원주 어떻게 구했더라? 했잖아? 2파이야, 그렇지? 그러면 C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얼마? 9cm, 그치? 그러면 C는 뭐야? 18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회전체의 전개도까지 배워봤어요. 여기 개념 노트 써야 되는 거 알죠? 개념 노트를 쓸 때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림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림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회전체 종류 여기 표 그릴 때 있잖아, 그치? 책 봐봐야 돼. 설명 듣지 그래? 아니면 다 그냥 그림 그릴래요? 어디 부분을 뺄 건지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걸 좀 들으세요. 개념 노트 쓸 때 회전체 종류 여기도 써야 되잖아, 그치? 맞아? 회전체 종류에서 거기 표를 제외를 시킬 거야. 그냥 읽어. 아니요, 거기다 X 표시를 하면 너 공부 어떻게 할 거야? 회전체의 종류는 표는 안 그려요, 알겠죠? 대신에 밑에 참고는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체의 성질로 넘어가서 여기도 그림만 생략하는 거야. 여기는 원기둥을 잘랐을 때 아까 쌤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쵸? 그 네. 그림을 너네는 그리지 말란 얘기야. 대신에 거기에 원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지. 네. 보여? 네. 이거 그림만 생략하고 했잖아. 어디야? 그렇지. 거기에서 그림만 생략하고 대신에 그 밑에 있는 글자 있죠. 네. 그 글자는 쓰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